안녕 식구들! 새해가 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실화인가요? 해마다 경제 금융 상품들 그리고 제도들이 정말 많이 바뀌는데요. 올해 유독 이 경제 분야에서 바뀐 게 꽤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꼭 알아둬야 되는 변화 10가지에 대해서 싹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의 변화를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니까요. 주목하세요. 기본부터 갑시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 올해부터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5년도에 최저임금은 1030원인데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했을 때에는 209만 원 정도가 됩니다. 특히나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는 확실하게 알아둬야겠죠. 같은 맥락에서 병사의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이병은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됐고요. 또 저녁 시에 목돈 마련 지원해주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최대 월 40만 원에 55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전역할 때 3천만 원을 모아서 나왔다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지원금이 상향이 되면 모아서 나올 수 있는 금액대가 꽤 커지게 되니까 얼마나 더 저축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내가 대출을 받고 나서 목돈이 생겼어요. 조금 더 갚을 수 있겠는데 하는 여력이 되는 자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은행에서 정해놓은 상환 스케줄이 아닌 조금 더 빨리 갚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거를 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중도상환 수수료의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대출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현재 5대 시중은행에서는 주담대 기준으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1.2에서 1.4%, 신용대출이 0.6에서 0.8% 수준인데요. 올해부터는 주담대가 0.6에서 0.7% 정도, 신용대출이 0.4% 수준으로 수수료가 완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돈 생기면은 괜히 수수료 핑계 대지 말고 빨리 갚아버리세요. 셋째, 청년 도약 계좌의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를 가입하면 기여금을 월마다 조금씩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월 최대 33,000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24,000원, 5년 기준으로는 144만 원까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월 최대 33,000원, 그리고 5년 기준으로는 198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건 신용 점수가 상향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청년 도약 계좌에 꼬박꼬박 저축을 하면은 신용 점수를 적게는 5점, 많게는 10점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신용점수 여러분 진짜 잘 안 올라요.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올릴 수 있다면 기회를 꼭 잡으세요. 넷째,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금자 보호의 한도는 5천만 원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4년 만에 상향이 되는 건데요. 사실 지금까지도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웬만하면 1억이 넘는 수준이거든요. 올해가 됐다고 해서 바로 따단 시행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언제 시행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발표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안으로 1억 원으로 상향이 된다. 이 정도로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 혹시 은행이 망하더라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대가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이게 시행이 된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앞으로 대출받기 좀 팍팍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작년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기존의 DSR은 지금 대출을 얼마 갖고 있는지, 현재 시점에서 대출의 규모와 버는 것의 규모를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이 잘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판단하는 지표였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 DSR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얼마를 벌 것인가, 장기적으로 버는 소득에 대비 대출을 잘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까지 따지겠다는 건데요. 스트레스 DSR 2단계와 3단계를 비교해보면 연봉 1억 원을 받는 사람이 3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을 때 약 1억 원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수준입니다. 넷째, 육아휴직급여 인상, 그리고 제도 개선.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이제는 250만 원으로 팍 올라갑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육아휴직의 25%는 복직을 하고 나서 주는 그런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후에 지급하는 기준 자체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한 아이에 대해서 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은 육아휴직은 각각 1년 6개월까지, 합산으로는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또 청구 기간도 출산 후에 90일 이내에서 120일까지 이내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 4번까지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하고요. 저출생 시대잖아요. 이런 혜택은 팍팍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늘려도 돼요. 7번째, 수영장과 헬스장 소득공제 가능. 올해부터는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급여 소득자라면 수영장 이용하는 거, 헬스장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됐어요. 아니 왜 안 해줬나 모르겠어. 내가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30% 소득공제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 혜택도 챙깁시다. 또 여기에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도 늘어납니다. 여행사업, 볼링장, 스터디 카페 등이 추가가 되고요. 의무 발행 업종에서는 현금 거래가 10만 원이 넘으면 현금 영수증 처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무조건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8번째,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 원까지, 합산으로는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6년도 혼인신고 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라고 하고요. 요거 생애 1회만 가능하거든요? 아니 재혼을 할 수도 있잖아. 3혼을 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런 거는 왜 혜택을 안 주는 거야? 9번째, 대체거래소 출범.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에서 주식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한국거래소라는 테두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거래를 하는 걸 떠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독점 체제가 깨집니다. 넥스트레이드라는 대체거래소가 출범을 하는 건데요. 4월에 출범한다고 합니다. 어떤 시장이든지 경쟁 상대가 생기면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수수료는 확실히 좀 저렴해질 것 같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기존 한국거래소의 정규 거래 시간 전후로 프리마켓 오전 8시에서 8시 50분, 그리고 애프터마켓 오후 3시 30분에서 8시까지 추가 운영을 한다라고 하네요. 이제는 12시간 동안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크 패턴 금지, 한 달 무료 혜택 제공, 이런 거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봤죠? 근데 살다 보면은 바쁘다 현대사회다 보니까 한 달이 훌쩍 빨리 넘어가고 나도 모르게 이미 결제가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거를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다크 패턴 어림없지. 정확하게는 2월 14일부터는 다크 패턴이 금지됩니다. 혹시 유료 전화를 하게 되더라도 고객한테 무조건 고지를 해야 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크 패턴 자체를 상거래에서 이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구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적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 놓칠까봐 캘린더에 맨날 적어놓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이 귀찮은 짓 안 해도 됩니다. 바뀐 정책 꼭 알아둬야 우리 일상이 더 풍요로워지고 돈도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올 한 해도 저 개념 있는 희애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더 양질의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